안녕하십니까. 오늘 산후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자연치유본과 이정아 실장이고요.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진행할 거는 이론 내용은 출산 후 허리 통증의 발생 원리 및 구조하고요. 이론이 끝나고 나면 실기는 이제 실무 중심으로 현장에서 바로 쓰는 관리, 테크닉으로 상호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저희 이제 목차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자연치유본과 소개 진행할 거고, 두 번째 파트는 분만 방식에 따른 허리 통증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척추와 장부의 연결 이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연치유본과 소개를 진행을 할 건데요. 저희는 이제 지점이 세 군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본점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3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0년 전통으로 원경락 테라피를 깊게 이어온 곳이고요. 자연치유학 박사님과 철학 박사님, 그리고 세계 명인이 직접 연구하고 지도하는 체형교정 및 원경리 테라피 전문 기관입니다. 저희는 이제 교육하고 임상을 함께 이어가고 있는 전문가 양성 시스템을 운영 중이고요. 다음으로 보면 저희 방배점은 I2B 산부인과 안에 입점이 되어 있어요. 올해 이제 방배점 같은 경우는 9주년 진행 중이고요. 방배점은 본점에서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치유학 석사와 제자들이 산전산후 신생아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패밀리 케어가 가능하고요. 산모부터 가족까지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호점으로는 강남점이 있는데요. 강남점은 이제 저희가 전문성하고 트렌드함을 결합해서 프리미엄 케어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연치유학 석사 제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피부 페이스부터 바디, 체형관리, 산전산후까지 모든 케어가 가능한 저희는 프리미엄 케어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남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자연치유본과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본점 같은 경우는 입문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방배점하고 강남점에서는 산전산후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문반 같은 경우는 경혈도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12경락 361회 유지 마사지 이론과 실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급반은 인체해부학 교재로 골격, 근육, 신경, 지배, 혈관, 그리고 부위별 골반 교정에 대해서 이론과 실기를 15주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고급반은 카이로프락틱 교재를 이용을 해서 율려 골반 교정 실기를 15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산전산후 교육은 이 45주 과정을 이제 포인트만 잡아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끔 산전산후 관리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분만 방식에 따른 허리 통증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출산 후 허리 통증은 왜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씩 고민을 좀 해보셨을까요? 다들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제왕절개와 자연분만으로 분만은 두 가지 방법이 이루어지잖아요. 제왕절개 후 허리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수술로 인해서 복부와 코어가 지지력이 약해지면은 허리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허리 통증이 생기는 과정을 보게 되면 복부 절개로 조직이 손상이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복압과 코어가 약화되면서 자세랑 움직임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허리에 과부하가 생기게 되죠. 복부절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한 겹만 절개라는 게 아니라 7겹 이상 이제 근육과 신경이 망가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산 후 회복 속도가 조금 더 더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복압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가 않아서 통증이 조금 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이제 복부와 코어의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이 허리의 과부하에 대해서 조금 더 중심적으로 관리를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5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수술로 인한 변화를 보면 복부 근육 절개로 코어가 약화가 되었고 복압 유지가 어렵고 흉터 주변 조직 유착이 가능성이 있으며 복부 감각 둔화 및 동작이 제한됩니다. 수술 후에 켈로이드가 100일이 지나고 나서 올라오는 산모님들도 꽤 많고요. 요즘 들어서 복부에 염증이 생기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왕절개 산모님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열 관리를 진행을 하실 때에는 밑에 수술 부위에 수건을 하나 더 덮는다든지 아니면 터치를 할 때 좀 더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염증이 생기면 산모님들 같은 경우는 또 뾰루지를 집에서 직접 짜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웬만하면은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태를 조금 확인을 하신 후에 마사지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수술 후에는 코어가 약화돼서 허리가 불안정이 되고 허리 주변이 근육이 과긴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척추가 정렬되는 게 변화가 생기고 만성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고객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기가 25개월 되었고요. 평소에 운동을 되게 잘 하시고 복근이 항상 있으셨던 분인데 제왕절개하고 배에 내가 힘이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두 돌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는 조금씩 느껴지신다고 해요. 근데 산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기를 낳으면 뭐 100일이나 6개월 정도 지나면 회복이 다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출산 후에 내 몸이 회복이 되는 데까지는 최소 3년까지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날씨가 좋다 보니까 뭐 골프도 시작을 하시고 수영도 시작하시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씩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서 일자님 저 허리가 너무 아파요 라는 연락을 요즘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신 산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연분만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복부와 코어의 기능을 회복을 하고 올바른 자세와 움직임을 회복하는 것이 허리 건강의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다음 넘어가면 자연분만 후 허리 통증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자연분만은 출산 과정에서 골반과 주변 조직이 늘어나고 정렬이 변하면서 허리에 과부하가 생깁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생기는 과정을 보면 골반과 이제 인대가 이완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골반 정렬이 변화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세와 움직임 변화가 생기면서 허리에 과부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요추 주변에 이제 근육 통증, 허리 통증 많이 유발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자연분만 같은 경우는 골반의 불안정과 이제 골반의 정렬 변화 때문에 허리에 과부하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음 7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자연분만이 허리 통증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출산 과정에서 골반 저근육과 인대가 늘어나서 지지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치골결합 이완으로 안정성이 감소되고 골반 주변 근육의 피로와 손상도도 생기고요. 중심을 잡는 코어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보면 골반 불균형과 비대칭이 생길 수 있고 허리 주변 근육 긴장과 척추 정렬 변화, 그리고 얘도 만성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분만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골반의 안정성과 정렬을 회복을 하고 코어와 이제 골반저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허리 건강에 제일 중요합니다. 음, 제가 관리해드렸던 산모님 같은 경우는 20대 때 그 디스크 수술을 이미 하셨었고, 아기는 초음파로 봤었을 때 3kg 초반이라고 해서 자연분만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아기가 3.8kg로 크게 태어난 거죠. 그래서 출산 후에 이제 디스크가 너무 심해져서 이제 후기를 찾다가 저희 자연치유본가에 연락을 주셨고, 출산하고 나서 처음에는 지팡이를 짚고 걷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마사지를 많이 받아봤지만 효과는 별로 없었고, 그래서 저희랑 이제 심코스 체형 교정 관리 진행을 하면서 이제 많이 회복을 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허리 주변의 근육이 너무 협착이 심해가지고, 저희가 근막 마사지랑 골반 관리, 그리고 갈바니가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연분만이지만 제왕절개 산모님보다 상태가 조금 더 심각하신 경우는 조금 더 산모님이 부담이 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는 왜 다를까? 자연분만은 이제 골반 이완, 골반 불안정이 주된 원인이고 복부와 코어는 비교적 기능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복부를 절개를 했기 때문에 코어와 복압이 약화가 된 게 주된 원인이고요. 골반은 자연분만보다 비교적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흔히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제왕절개는 골반이 안 틀어진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기도 해요. 근데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는 골반이 틀어지고 벌어지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는 동일하게 허리에 과부하가 나타난다는 거. 네, 그 포인트를 잘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파트는 이제 척추와 장부의 연결 이해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허리 통증은 나타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흔히들 많이 표현하시는 허리 통증 중에서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왔고요. 흉추 같은 경우는 이제 7번부터 12번, 요추는 1번에서 5번, 성골은 S1번에서 4번.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흉추 같은 경우는 통증을 많이들 표현을 하실 때 등 쪽이 뻐근하고 숨 쉴 때 불편하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중초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간담, 비위의 병증을 주치하기도 합니다. 요추는 허리 중심의 통증을 많이 느끼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많이 든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얘는 하초인데 신장, 방광, 장의 병증을 주치합니다. 그래서 성골은 골반, 엉덩이 통증이고 후면 하체 통증을 많이 선호하시고요. 요즘 디스크 있는 산모님들도 꽤 많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의 특징적인 게 보면은 허리가 괜찮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다리도 저리기 시작을 해요. 라고 표현도 많이 하시고, 이제 숙이거나 아기를 들고 일어날 때 또 허리 통증이 많이 유발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음. 흉추로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핵심으로 많이 사용하는 혈자리를 제가 포인트로 잡아왔는데요. T9번부터 12번 같은 경우는 간유, 담유, 비유, 미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모님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속 식사를 편하게 하시지도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뱃속에 아기가 있음으로써 장기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속도가 조금씩 걸려서 요 장부들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 이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감정 변화도 많기 때문에 요 혈자리가 주대로 많이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요추는 이제 요추 1번부터 5번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은 삼초유, 2번은 신유, 3번은 기회유, 4번은 대장유, 5번은 관현유인데 그림에서 보다시피 허리의 신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에서 보면은 앞다리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모님들이 표현하시기로는 허리가 아파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다리가 저려요 실장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가 통증이 있고 팔같이 아파요라는 요새는 표현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산모님이 어디가 불편해요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그림을 참고를 해서 케어를 하시면은 훨씬 더 케어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뒤를 해결하고 싶으면 앞에도 같이 그리고 앞을 해결하고 싶으면 뒤도 같이 우리의 몸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로 같이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상고를 보면은요, 이제 제일 중요하죠. 네, S1번부터 S4번. 그래서 1번은 소장류, 2번은 방광류, 3번은 중류유, 4번은 백한류.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림에서 보면 그 S1번부터 5번 해서 여기 빨갛게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보통 꼬리뼈가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뒷다리가 많이 당겨 하시고요. 다리 쥐도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산을 하게 되면 자연분만이나 조양절개나 꼬리뼈가 굉장히 많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서 케어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출산을 하면 꼬리뼈 자체가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자극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관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아랫배가 냉하신 분들은 꼬리뼈가 순환이 안 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산모님들이 허리를 너무 많이 아파하시고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너무 뜨겁지 않은 핫팩을 여기 꼬리뼈에다가 조금 붙이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고 나면 여기가 이제 순환이 되기 시작을 하면 위아래 소통이 되면서 순환이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다음은 제가 독립오감에서 요통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기본 요인에서 보면 요통은 갓 생긴 것은 오래되었던 모두 신장의 기운이 허함의 소치이다. 그리고 내부 요인으로는 내상으로 의지를 상실하여 생긴 것이면 허리가 팽팽하게 불러오르고 근심과 분노로 생겼으면 배와 옆구리가 아파서 요통이 심해진다. 그러니까 신장의 기운은 우리가 감정에도 이제 속할 수도 있고요. 이 기운이 허함으로써 어디가 불편한지, 어떤 감정이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한은 차가운 기운이 들면 등이 당기고 습은 물의 기운이면 아프면서 허리가 무겁고 열이면 뜨거운 기운이면 번열이 나면서 안절부절 못하다. 풍은 바람의 기운이면 다리와 무릎이 당기고 경직되어 펴기가 어렵다. 요즘 출장을 다니다 보면 산모님들이 굉장히 시원하게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처럼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다 보니까 애기 태열 때문에 에어컨을 24도로 맞춰놓고 산모님은 뭐 패딩을 입고 계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차가운 기운이 들기 시작하면 등이 이제 바람이 들면서 산후풍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애기한테 온도를 맞추시는 건 좋은데 뭐 조끼라든지 아니면 스카프 같은 거 조금 더 보호해줄 수 있는 거를 해주시면 좋고요.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산모님들이 샤워를 자주 하고 싶어 하셔요. 왜냐면 때 땀도 흘리고 저한테 냄새 나지 않을까요? 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데 샤워는 웬만하면은 자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그래도 해야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오늘은 머리만 감으시고 다음날은 샤워만 이렇게 나눠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두 개 다 동시에 하실 경우에는 기초 체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조금 나눠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이제 남편분하고 다퉜거나 아니면은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에 많이 통증이 많이 느껴지시고 풍 같은 경우도 이제 차가운 바람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기타 원인은 담이면 등과 옆구리까지 이어지고 식접, 먹은 것이 쌓인 것이면 허리가 젖히기 힘들며 삐어서 어혈이 생겨 기운이 거슬러 오르면 밤에 유독 아프다. 생활 요인은 과로하면 혈맥이 두루 자양하지 못하고 성생활이 과하면 통증이 지속되거나 허리를 세우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면 먹는 거와 감정, 그리고 환경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허리 통증과 족태양 방광경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어,
허리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혈이기 때문에 제가 족태양 방광경에 주요 혈자리들을 넣어놨고요. 족태양 방광경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발끝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옆에는 이제 다리를 제가 따로 그림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승부열부터 골륜혈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족태양 방광경은 차가운 물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인체 후면을 따라서 흐르고 등과 허리, 그리고 하체를 연결하는 경락입니다. 그래서 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차가움과 긴장, 수축과 깊이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왜 긴장하거나 공포를 느낄 때 오금이 당긴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족태양 방광경하고 경락의 흐름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집중이 되는 지점이 이 그림에서 보면은 위중혈이라고 보이시나요? 이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실기할 때 진행할 혈자리인데요. 위중혈이라는 혈자리는 족태양 방광경의 방광지압 합혈이고요. 방광이라는 장부를 대표하는 핵심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무릎 뒤 가운데 무늬 힘줄, 수라행문 한가운데 있는 오목한 곳이고요. 효능은 저희가 요통 완화, 하복부 열감 및 통증 개선, 소변 이상, 붉은 소변, 배뇨 장애에 도움이 되고 발한 이상, 땀이 나지 않는 상태, 그리고 하체 약화 및 무릎 불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허리 통증은 단순한 곡소 문제가 아니라 몸의 중심이 무너진 결과인데 위중혈은 그 흐름을 풀어주는 대표적인 혈자리입니다. 생각보다 산모님들 중에서 땀이 나지 않는 분들도 은근 많아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말 즉슨 이제 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뭔가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배출이 안 된다는 거는 조금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 지인 같은 경우는 유산하고 나서부터 땀이 안 나기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유산하고 나서 관리를 조금 받았어야 되는데 나머지 아이들을 챙기다 보니까 관리를 못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나이가 50이 다 되셨는데도 땀이 하나도 안 나셨어요. 음, 근데 확실히 관리를 하면서 순환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피부 색깔도 훨씬 좋아지고 평소에 있던 허리 통증도 많이 좋아졌고. 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허리 통증과 족태양 방광경. 여기는 이제 상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척추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장부의 기능을 중심하는 이제 중심축이죠. 그래서 척추는 신에서 비롯된 전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통로이면서 우리의 몸의 중심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척추는 움직임뿐만 아니라 오장 육부를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장부와 경락이 척추에 따라 연결이 되고 기혈과 진액이 흐르는 통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척추의 변화는 장부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방광경은 척추 양옆을 따라 흐르면서 장부의 상태를 반영하는 경락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신장의 기능을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혈자리가 바로 신유 혈자리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게 되면요. 신유혈자리는 이제 위치는 제2 요추 극돌기 아래 동맥, 명문혈 양옆으로 1.5치에 위치해 있고요. 효능은 심장의 전기를 보강을 하며 허리의 근본적인 힘을 강화하고 요통과 무력감, 피로 개선, 산후 허리 통증의 핵심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허리 통증은 단순히 근육 문제가 아니라 신장의 기운이 약해져서 허리의 근본이 무너진 결과이므로 그 신유혈은 그 근본을 다시 세워주는 혈자리입니다. 신유혈 같은 경우는 마사지를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산모님들이 반응이 굉장히 다양해요. 뭐 아랫배에서 맥이 뛴다든지 허리에서 따뜻함이 이렇게 뭔가 파 하고 퍼진다는 느낌도 들고요.
신유혈을 뚫고 나면 우리 몸의 에너지를 70%를 주관하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산모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허리 통증이 제일 많이 이제 불편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곳도 여기를 많이 찍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신유혈 주변 근육들이라고 이제 그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광배근, 척추 기립근, 요방형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광배근은 이제 허리와 이제 등을 넓게 감싸는 큰 근육이고요. 척추 기립근은 척추 양옆을 따라서 세로로 이제 위치하고 있고 허리를 세우는 신전하는 근육이고요. 유방형근은 골반과 척추를 연결해서 허리의 안정성과 축구를 관여하는 근육입니다. 음, 이렇게 많은 근육들 안에 신유혈이 있기 때문에 얘는 자극을 해주기만 해도 허리 통증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신유혈은 허리 중심 안정화 근육들이 모여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실기를 진행을 할 때에는 자연분만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혈자리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제왕절개 산모님들을 위해서는 이제 갈바닉도 같이 진행을 해서 실기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는 신유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 몸의 이제 중심의 근원을 잡아주는 거는 위중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